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관계와 머리카락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라는 사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오늘 사례를 통해서 혹시 이렇게 성관계와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아내는 60대 초반의 나이이고요. 남편은 60대 후반에 8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23살 꽃다운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첫 직장을 가졌습니다. 이 순애 씨는 디자인 회사를 다녔는데요. 그 사무실에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 아저씨가 오실 때마다 아재 개그를 하기도 하고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또한 처음에는 진짜 농담을 많이 하시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꾸 이상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만나자고 쪽지를 주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초콜릿을 사다가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마다 좀 신경이 쓰이곤 했죠. 그래도 그냥 농담이겠지 하고 넘겨버렸는데요. 그분이 오시면 순애 씨가 앉아있는 자리 맞은편에 소파에 앉으셔서 책을 읽곤 하셨답니다. 그런데 순애 씨가 일을 막 하다가 고개를 이렇게 들으면 책을 읽으시는 건지 순애 씨를 보는 건지 아니면 일보러 오신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순애 씨를 빤히 쳐다보셨다고 해요. 한날은 이 고민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이 왜 맨날 오셔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순애 씨 모르게 회사 안에서는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거래처의 사장님인데요. 순애 씨를 엄청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들이 그럼 한번 만나봐 라고 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날은 그 주변에 회사 주변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또 쪽지를 보내온 거죠. 순애 씨는 아주 큰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갑니다.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참 부담스럽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정중히 거절을 하기 위해서 그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없는 애인까지 만들어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절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단호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의 반응이 당황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순애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순애 씨와 결혼할 거예요. 순애 씨는 너무 당황했고요. 오히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늘 수줍어 보이기도 하고 조용하게 앉아있던 그분이 갑자기 순애 씨가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함에 또 마음이 끌렸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8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서로는 너무 케미가 잘 맞았다고 해요. 무색할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너무 잘 맞아서 어떤 때는 비 오는 날에 아주 먼 거리를 2시간 넘는 거리를 우산을 쓰고 걸어간 일도 있고요. 또 음식은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같아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열애를 하면서 1년 뒤에 순애 씨와 그 아저씨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매일매일,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좋은 아저씨였어. 라는 생각으로 순애 씨는 물론 친정 부모님이나 언니, 그리고 동생들까지도 너무나 잘 챙기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순애 씨도 시댁 가족들을 챙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남편을 위해서 정말 음식을 잘 못하지만 생일날이 되면 시댁 식구들을 다 초대해서요. 생일상을 아주 거하게 차려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었고요. 또한 살림도 열심을 다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밤에 부부 생활은 어땠을까요? 순애 씨 그 말로는 찰떡궁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애 씨가 윙크 한 번을 딱 하면요, 이불 속에 두 분이 들어가서 헤어나오지도 못할 만큼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어떤 사랑의 방법이 좋을지, 그리고 두 사람의 성관계 체의가 무엇이 더 만족스러운지를 이야기 나누었고요.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소통을 계속적으로 한 그런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했고요. 시댁에서나 친정에서나 인고 부부로 정말 소문이 자자한 그런 부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딸 둘을 낳는데요. 딸들도 25살이 되기도 전에 둘 다 시집을 갔어요. 출가해서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부부는 평소 절친한 부부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고 아주 평안한 그리고 행복한 그런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혼 때 맞벌이를 해서일까요? 모은 재산도 좀 넉넉한 편이고요. 또한 연금도 나오기 때문에 여유로운 삶을 두 분은 살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어떤 삶의 위기는 늘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부의 위기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순애 씨 부부에게도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사실 첫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그냥 이렇게 순풍순풍 잘 낳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순애 씨의 몸이 좀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전치 태반이라는 그렇게 태반이 아이를 감싸고 있어서 아이 낳기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몇 번을 실려간 후에 아기를 낳는 그런 힘든 위기도 있었고요. 또한 순애 씨가 5년 전에 자궁암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자궁암 치료를 5년 동안 했고요. 지금은 이제 괜찮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남편분이 교통사고가 난 적도 있어요. 교통사고가 많이 심하게 나서 1년 정도 병원 생활을 한 이 부부에게도 그런 위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너무 인고 부부와 같은 이 부부는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견디어 왔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 사랑이 있다면 그 위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넘어가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이 두 부부의 위기는 다름이 아니고 남편의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사실 남편의 할아버지께서는 앞에 머리가 없으신 대머리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퇴직 후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지 자꾸 그 머리, 정수리 부분부터 머리가 자꾸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근래에 와서는 앞머리도 자꾸 빠지는 거예요. 사실 남편은 삼형제인데요. 아주버님도 그리고 동생도 아주 머리숱도 많고 되게 머리가 예쁘거든요. 그런데 남편만 이렇게 머리숱이 자꾸 빠지니 거울을 볼 때마다 남편이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머리가 순애 씨가 봐도 너무 휑해지는 거죠. 주위에 수소문을 해봤더니 검은콩 검은깨가 좋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그 검은콩 검은깨를 미숫가루로 만들어서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행을 갈 때마다 다른 곳을 가는 게 아니고요. 각 나라마다 유명한 탈모 방지 약을 사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머리에 신경 쓰는 남편을 보니까 순애 씨도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속상해 하니까 순애 씨도 그게 정말 신경이 쓰이고 속상했겠죠. 그런데 부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남편의 머리숱은 하룻밤이 지나면 자꾸 휑해져 있고 또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오면요. 그 욕실 바닥에 정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너무 속상한 이 머리카락의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은 정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고 오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에 어디 유명한 머리를 아주 잘나게 하는 그런 병원이 있다고 말입니다. 굳게 마음을 먹고 남편과 순애 씨는 6시간, 왕복 6시간이 되는 그 병원을 한달음에 달려서 다녀왔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은 탈모약을 복용을 했고요. 워낙에 성실한 사람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약도 너무 성실히 잘 복용을 했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성실한 우리 남편은 효과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1년 정도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효과가 있었어요. 눈에 아주 확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기들 왜 머리가 조금씩 나는 것처럼 그런 효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많이 남편은 자신감이 생겼고요. 또 남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수소문을 해서 머리가 나는 약들을 수소문해서 무분별하게 자꾸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남편은 순애 씨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그 밤에 맞는 성관계는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정말 행복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부였거든요. 워낙에 부부 금술이 좋아서 순애 씨는 친구들이 다 겪는 갱년기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소문이 자자한 이 인꼬 부부에게 정말 위기가 닥친 것일까요? 두 사람이 하얗게 불태우던 밤은 어느덧 숯덩이가 되어버렸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 부부에게 일어났습니다. 순애 씨도 애가 탔지만 남편은 또 어땠을까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 또한 순애 씨 마음을 이해하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부 관계에 이상 전선이 생긴 것이 바로 순애 씨의 위기인 것이죠. 수줍음이 많은 남편은 비뇨기과를 가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터지는 순애 씨는
비뇨기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도 혼자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날이면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거죠. 그렇게 소통이 잘 되던 부부에게는 드디어 이 위기로 인해서 부부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또한 소통이 아닌 불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연이 다 되어가는 부부 관계의 소원함이 몸매 불통에 의해서 순애 씨와 남편은 정말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순애 씨는 가슴에 답답함으로 매일매일 부하가 일어나고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갱년기까지 함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면 잠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가슴에 커다란 불덩이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겨우 성관계를 하려고 정말 노력한 그런 날이면 남편이 갑자기 힘이 없다고 획 뒤돌아서 눕는 모습에 순애 씨는 정말 화가 난다고 하소연합니다. 저보다, 아내보다 머리에만 더 신경 쓰는 남편에게 정말 야속하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의 갈등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라고 사례자인 순애님이 이야기하시네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관계와 머리카락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 두 분에게 정말 좋은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솔루션을 위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례자인 순애 씨 부부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다 눈치채셨죠? 남편분이 할아버지로 인한 어떤 가족력 때문에 앞머리가 없는 대머리가 되셨고요. 지금 대는 진행 중입니다. 아니면 또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여튼간 머리가 자꾸 빠지더니 정수리 부분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남편분이 잘 몰랐겠죠. 거울을 봐도 앞모습이 보이지 뒷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수리 부분부터 쭉 빠지던 머리가 앞부분까지 오게 되면서 남편분이 탈모로 생긴 그런 부부의 관계까지 이상이 생긴 거죠. 자, 탈모약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두 번째 솔루션을 위한 질문, 섹스리스가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섹스리스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섹스리스는 섹스가 없는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이 정의는 1년 동안 10번 이하의 성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는 섹스리스 부부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 관계, 섹스가 되지 않는 부부의 관계는 당연히 소원해질 뿐만 아니고 이것이 이혼 사유에도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탈모 병원을 1년 정도 다니셨고 그 약을 복용했죠.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사람들에게 막 이 약 저 약을 물어봐서 드신 지 1년 6개월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까웠던 부부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기도 했고요. 워낙에 이렇게 모든 일들이 사실은 두 분이 되게 사이가 좋은 것은 물론 성격도 잘 맞고 케미가 잘 맞았지만 부부의 성관계 때문에 더 아름다운 부부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섹스리스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서운해지는 부분은 이 살해자의 부분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요즘에 현재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많은 부부뿐만 아니고 젊은 부부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성관계의 불만족에 대해서 대하기 때문에 섹스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성관계가 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기부전에 의한 그런 성관계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탈모 치료제를 보면요. 성욕은 상당한 관계가 있는데요. 탈모약에는 성호르몬제를 차단해서 남성형 탈모를 억제하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또한 발기력도 저하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정력 또한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탈모약이 실제로 설명서에도 그 부작용이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탈모약을 복용한 것에 사실은 성관계가 다 되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순애 씨 남편분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약 복용이 또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전문가에게 가서 충분히 상담한 후에 그 다음에 약을 복용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이런 탈모나 그리고 그에 의한 성관계가 되지 않을 때는 정말 전문가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을 권합니다. 결국에 순애 씨 부부의 섹스리스가 된 원인은 탈모약이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부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살해자 부부의 갈등은 남편은 머리카락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아내는 어떨까요? 남편의 머리카락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성관계도 많이 중요합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를 나누기보다는 두 부부 두 개 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는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탈모 이야기를 할 때요, 꼭 약을 복용하는 것 말고도 제2의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도 보면요, 탈모 때문에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모발 이식 같은 거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또 성관계도 조금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탈모를 위한 대화, 또 부부 관계를 위한 대화를 병행해서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두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요. 그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점을 부부가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어느 순간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모와 섹스리스, 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원하는 것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동일한 합의점을 찾아갈 때 그 서로가 원하는 방향을 함께 해결해 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의 은밀한 성관계, 과연 부부의 그 성관계에는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 주전 선수가 누구일까요?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니요. 주전 선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내도 성관계를 할 때 더욱더 앞서서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남편 또한 그렇습니다.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성관계를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번엔 소통을 위해 부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의 성, 사실은 과감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순애 씨 부분 처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두 분은 되게 과감하고 솔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윙크를 한번 하면 2시간 동안 이불에 들어가서 애무도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부부의 성 안에는 정말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대화를 하려면 성격 차이 때문에 잘 되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성격이 어떻든 간에 서로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부부가 있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성격 차이가 아니고요. 대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별을 한다고 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우리는 나와 닮은 사람에게 끌릴까요? 아니면 닮지 않은 사람에게 끌릴까요? 어떠세요? 사실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살면 훨씬 더 잘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다 보면 결국에 그 끌림 속에 점점 더 깊어지는 어떤 부부의 서운해짐이 결국에 이별을 맛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부부를 보면 정말 행복했던 그 삶을 살아왔던 부부기 때문에 어떤 머리카락 때문에 아니면 성관계 때문에 그런 소원해짐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훨씬 더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머리카락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남편, 또 아내는 나는 성관계를 좀 더 자주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솔직함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또 이 부부가 노력해야 할 것은요, 비언어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소통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저 성관계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짜증내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맞잡으면서 하는 건 어떨까요? 서로에게 사실 아내도 남편도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힘든 부분을 보듬어 주어야겠죠.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는 이랬어라는 아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함께 할 때 더 행복할까를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요,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손을 맞잡고 때로는 어깨를 이렇게 보듬어 주기도 하고요.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인 마음을 서로 알아가면 부부의 소통이 훨씬 더 좋은 소통으로 이루어지겠죠. 또 이번에는 해결 가능한 문제와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를 솔직하게 대화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사실
해결 가능한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해결 가능한 문제, 부부 사이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반찬을 어떤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김치를 싫어해요. 이런 정말 간단한 문제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나는 아침형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저녁형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서로 그 어떤 생활 리듬을 맞춰가는 것들. 그런데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부부 생활 하면서 서로 어떤 생활의 습성에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 사실 이렇게 이별하려고 하는 부부들을 이렇게 만나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내는 평생 결혼하기 전까지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아침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이 말하지 않으면 아침을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죠. 그런데 남편은 말하지 않으면 항상 아내가 게을러서 아침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대화를 통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관계의 열정을 불어넣을 때 부부의 성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 습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부부 관계의 성생활에서도 훨씬 더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섹스에도 리뷰가 있다는 이야기 아세요? 성관계를 하고 나서 부부가 난 이런 체위가 좋았어요. 나는 이게 좋던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리뷰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이런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이 관계를 헤쳐나갈 때 아마 다른 어떤 일이 닥쳐와도 이 부부는 더욱더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의 성 스위치 지금 높여주시면 어떨까요? 성행위는 진정한 나의 반쪽과 온전한 하나가 되려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본능에 충실하신가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정함을 함께 나누는 부부의 삶.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행 이 자체가 혹시 불편하다면 그것이 좀 힘들다면 그 솔직함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가서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성행위 자체가 획일한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가 다양한 애무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애무를 서로에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행복한 부부의 성은 감정의 개방에 있습니다.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개방할 때 그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좀 더 아름다운 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사실 벌거벗은 한순간일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진정한 소통은 우리가 평생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한 성적 대화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수녀님과 남편분이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른 듯 하지만 이 부부의 성은 사실 수녀님도 남편의 머리카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또 남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도 해주고 계시고요. 또한 남편도 성관계를 원하는 아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애잔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평소에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성에 대한 소통을 할 때 두 사람은 더 깊은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 못했던 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요, 서로 신뢰도 쌓이기도 하고요, 또 존경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신뢰로 인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성생활은 즐거움으로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신뢰감 갖는 그 부부로서의 성생활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머리카락과 그리고 성관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녁 때 부부가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요,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부부의 성은 정말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니어 분들 이렇게 성생활에 대한 강의를 갔었는데요. 한 남성분이 저를 막 쫓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까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선생님 오늘 성생활에 대한 강의가 너무 좋았는데요, 다음부터는 한 가지를 더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 이분이 아주 멋있는 노신사셨는데요, 본인은 그 누구도 남편의 역할을,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만을 위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성 강의를 갈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정말 좀 더 발전되는 부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노신사의 이야기가 지금도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서로에게 소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때 부부는 좀 더 아름다운 성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순애 씨와 남편분, 정말 서로의 마음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성생활을 영위해 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